안녕하세요. 경제학 원론. 오늘은 제5장 탄력성과 그 응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탄력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응용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의 탄력성부터 할 건데요. 수요의 탄력성이 좀 더 공급의 탄력성보다 개별적인 탄력성들이 많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있을 수 있고, 대체 탄력성이 있을 수 있고, 소득 탄력성이 있을 수 있고, 공급에서는 그런 거 없으니까요. 수요부터 더 확실하게 하고 나시면, 계산하고 알아보고 나면 훨씬 더 쉽게 공급은 구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탄력성, 그 탄력성을 살펴보도록 하죠. 탄력성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그 결정 변수의 변화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있다. 탄력성, 일러스티시티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탄력적인지, 탄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 정도,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유연한지, 얼마나 반응이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탄력성입니다. 여기 말하는 반응이죠, 반응. 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도 보시듯이 Price Elasticity of Demand, Elasticity of Demand인데 Price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탄력도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반응하는지, 수요량이 크게 반응하느냐, 적게 반응하느냐, 그게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눠준 수치다. 근데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다른 거 있나요?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입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어떤 식으로 보면 그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주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왜 우리가 탄력성을 더 많이 쓰느냐? 왜 우리가 탄력성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기울기는 단위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단위. 가격을 만약에 달러로 했다가 원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100원, 1,200원 사이를 꼽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의 단위가 뻥튀기가 되죠.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가 확 바뀝니다. 문제죠. 어떤 데이터에서는 천을 한 단위로 사용했어요. 아니면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단위가 다르죠. 100배, 1000배 이렇게 커집니다. 그럼 1000배 작아지거나 반대 방향으로 단위를 바뀌면, 그럼 단위가 그렇게 바뀜에 따라서 기울기도 엄청나게 변하는 거죠. 1000배가 더 평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가격 탄력성을 씁니다. 어떤 가격이든지 매저를 어떻게 했든지 유닛이 어떻든지 단위가 상관없어요. 탄력성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력성을 많이 쓰고 있고요. 탄력성을 변화율의 비율, 그죠?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수치다. 이거는 단위에 연관을 받지 않는, 단위에 상관이 없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을 많이 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그 결정 변수,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는 몇 가지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탄력성을 우리가 측정하고 있고요.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느냐? 대체재, 밀접한 대체재의 존재.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무슨 말일까요? 대체재가 많아. 대체재가 많은 경우에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재화를 수요하지 않고 수요량의 이 재화의 수요량을 확 줄인 다음에 다른 재화로 대체하는 겁니다. 커피와 차에 대해서 나는 별로 선호가 별로 없고 둘 다 똑같아.
근데 커피 가격이 올랐어요. 수요량을 확 감소시키고 차의 수요를 늘리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밀접한 대체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엄청나게 탄력적이게 된다. 그 다음에 필수품과 사치품. 필수품은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은 탄력적이다. 왜 그럴까요? 필수품은 가격이 올라도 사야 돼요. 꼭 필요하니까. 사치품? 가격이 조금 올랐어. 아, 그거 안 사. 가격 떨어졌을 때, 다음에 세일할 때 사야지. 사치품은 탄력적인 반면에 필수품은 비탄력적이다. 시장의 범위, 재화의 범위가 좁을수록 탄력적이다. 우리가 뭐 농산품 아니면 그냥 컴퓨터 이렇게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탄력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네, 애플, 맥북, 프로 뭐 이렇게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 범위가 좁을수록 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의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시간, 네, 장기적일수록 더 탄력적이라는 건데요. 뭐 수요, 휘발유 가격이요. 휘발유 가격이 올랐어요. 오늘 당장 나 차를 타고 어딜 가야 되는데, 예, 차 안 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차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냥 차를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탄력적인데 오늘 당장의 휘발유 가격의 변화. 근데 아주 오랜 시간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비를 해야 됩니까? 연료 소비가 효율적인 차로 바꿔 타거나, 그죠? 전기차를 산다거나 수소차를 산다거나 그런 데 대한 고려가 있어야겠죠. 장기적일수록 휘발유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가격 변화에 대해서 나의 소비 패턴이 확실하게 바뀌겠죠.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그 어떤 변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법.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수치다. 절대값을 사용한다. 이 교과서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어떤 교과서는 절대값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나온 가격을 변화를 씁니다. 그런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만 문제가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항상 음으로 나옵니다. 절대치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탄력적인 게 숫자가 더 작게 되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근데 절대값을 사용하면 그런 점에서 직관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탄력성이 커지면 탄력적인 거니까요. 그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탄력적인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비탄력적인 거고. 그래서 절대값 사용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면 돼요. 항상 디맨드 커브는 우하향하기 때문에 음의 값이 나옵니다. 원래의 공식을 이용하면. 근데 절대값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탄력성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변화율의 비율을 얘기했는데 이 맨큐의 교과서에는 특히 중간점 이용한 탄력성 계산법을 쓰고 있습니다. 호탄력성이라고도 얘기하죠. 변화량의 중간점을 나누어서 변화율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요 부분 다 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P1, P2 더해가지고 평균을 했죠. 두 변화의 중간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변화량의 중간점. 근데 그냥 원래 점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점 탄력성은 그냥 기준치의 숫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설명할 그래프나 그 교과서에도 이 부분이 중간점 이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공식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한번 처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점 Q1, P1 이게 Q2, P2로 바뀌었을 때 원래점에서 새로운 점으로 바뀌었을 때 탄력성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새로운 점, 새로운 수요량 마이너스 원래 수요량 나누기 새 가격 빼기 원래 가격. 그죠? 근데 이제 그 비율이 원래는 이게 이렇게 쓰죠. Q2 마이너스 Q1
이거를 델타 Q라고 합니다. Q의 변화. 그 다음에 P2 마이너스 P1 이거를 델타 P라고 해요. P의 변화. 변화율이잖아요. 그죠? 변화율이면 원래는 델타 Q 나누기 Q1이에요. 여기서. 그죠? 이거를 변화량이죠. 변화량.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예. 델타 P 나누기 P1 하면 가격의 변화율이죠. 요 비율, 이게 탄력성인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분모, 이게 분모. 그 전체가 나눠져 있으니까 델타 Q, 델타 P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다시 바꿔서 곱해주는 거죠. P1, P2. 예, 이게 그러니까 기본 원래 지점을 중심으로 P1하고 Q1이죠. Q1. 죄송합니다. Q1이 되겠네요. 그럼 P1, Q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가격 탄력성이에요. 예, 점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탄력성이에요. 근데 이 교과서에서 우리 이용하는 건 중간점을 이용한 거니까 중간점이 이 원래의 가격, 원래의 수요량 대신에 두 점들의 중간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점이 평균인 거죠. P1하고 P2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Q1하고 Q2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이게 중간점으로 계산한 호탄력성이 되겠습니다. 호탄력성. 호탄력성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갔을 때랑 이 점에서 이 지점으로 옮겨갔을 때의 탄력성 값이 달라요. 그래서 큰 두 점의 변화가 있었을 때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똑같이 이 점에서 1로 움직였을 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움직였을 때, A에서 B로, B에서 A로 움직였을 때도 똑같은 값을 얻도록 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탄력성을 대신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다른 교과서에는 원래 그냥 P1 나누기 Q1으로 계산하는 교과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서 또 살펴볼 거고요. 탄력성을 이용하는 이유? 그 유닛에 상관없는, 단위에 상관없는 결과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탄력성을 이용하는 이유, 변화량 중간점으로 이용하는 이유, A점, 원래 기본점에서 B점 이렇게 이동했을 때 A에서 B로 가나 B에서 A로 가나 탄력성의 값은 똑같다. 그래서 중간점을 이용한 탄력성 계산법을 이용하는 겁니다.